기획 기사를 제대로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기획을 아예 만들어서 각 모든 분야에서 홀로 견디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기사를 써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입을 하면 마음을 서로 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온다는 얘기야? 스톱! 대충 안으로 좀 붙여줘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제가 롯데타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 건물이고 555m나 되고요. 여기서 직접 창문을 닦은 체험이었습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밑에서 땅에서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생명을 내걸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처음에는 그냥 대충 와서 취재하다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셨었는지 그냥 처음에는 마음을 잘 못 여시다가 제가 똑같이 진짜 다 오전 오후 73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창문을 다 닦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그냥 아르바이트 하러 와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체험 중에 가장 힘들었는데도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도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체험이었어요. 시각장애인 체험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눈을 감고 여의도의 윤중로의 벚꽃축제를 보러 갔었어요. 체험을 다 한 다음에 이런 에필로그를 썼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잎은 누구에게나 떨어져요. 젊은이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에게도 그리고 세상의 빛을 잃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눈부신 당신에게도. 이 에필로그를 썼던 이유는 혹시나 단 한 번도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느낌인지를 최대한 자세히 묘사해서 전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직접 녹음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였던 취재였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분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처음에 제 기사 제목을 보고 그냥 장애인의 달에 쓴 내가 잘 알만한 그런 기사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하는 그런 글에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제대로 전해준 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눈을 감고 하루를 다니면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이 생각과 정말 누구나 그래도 마음 먹고 한 번쯤 자유롭게 봄꽃놀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사를 썼던 거였습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냥 진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남겨주신 피드백입니다. 브래지어 체험을 했을 때는 2차 성징이 온 다음에 처음 입었을 때의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해진 그 불편한 물건에 대한 생각을 새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남겨주셨고요.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인터뷰에서 진짜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진짜 솔직한 마음의 자소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지원 동기에는 돈 벌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꿀 자소서를 대신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새벽에 기사 보고 펑펑 우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아 체험을 했을 때의 댓글인데 별 생각 없이 읽다가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눈물이 핑 돈다고 해주셨습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라는 생각을 매 기사를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변화를 꿈꾸면서 썼던 기사여서 이 기사들은 더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아동복지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거기서 밥을 먹던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 키트 상자를 마련해서 배달을 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혼자 있을 때 끼니를 해결하는 게 위험하다고 많이 그때 복지관 관계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을 다뤄야 되고 라면을 끓여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3, 4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라면 형제 사건이 발생한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거는 사실 이미 기사에 썼던 사안이었고 예견됐던 위험이었는데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5가구에 이제 부산에서 배달을 가면서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이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봇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과자 아이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물건인데 내 걸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는 사실 정말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 또한 아이들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과자를 포장하고 손편지를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그림도 그려서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너무 제가 품었던 그 마음이 잘 전해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폐지를 줍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2월 정도, 2018년 12월 정도였는데 이 폐지를 줍는 선생님이 되게 잘 나가던 중식 주방장에서 뇌경색을 앓아서 하루아침에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폐지를 줍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우유를 빨대로 빨아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점심이라도 제대로 드셔야지 제가 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입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그 장면이 막 잔상처럼 남더라고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그래도 먹는 것만큼은 좀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사가 나간 다음에 제가 직접 무언가를 요청하는 댓글은 처음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께 이 선생님의 치아 치료를 해주실 만한 분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달라고 하면서 메일 주소를 남겼고요. 저는 사실은 그냥 치과 치료를 해주실 만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라도 좀 좋은 뜻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메일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어떤 학생분은 아르바이트 비용이 저도 빠듯하지만 나누고 싶다고 어떤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도 그 힘듦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거의 한 300통이 가까운 메일이 왔고 이 선생님은 실제로 치과 치료도 무상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제가 직접 그 계좌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울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강아지 또리 사진이 나와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표정을 숨기질 못해요.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진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혹은 잠깐은 숨길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결국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마련인 거죠. 제 기자 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보기 위해서 써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라는 문구를 일부러라도 매일 보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매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심만이 제 일을 저답게 기자답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마음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약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기사를 썼다면 절대 이 구독자 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금이라도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저를 움직인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같이 움직여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감할 때 찍은 손 사진입니다. 사실 마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톱을 막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기사를 쓸 때만큼은 꼭 저렇게 손톱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사는 한 번이니까 어떻게든 관심으로 이끌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그리고 조금 더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질문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그 진짜 마음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경험을 했고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